실업과 인플레이션. 경제 상황을 이야기할 때 실업과 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실업이란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업은 실업자 본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며 이를 통해서 얻는 보람과 만족감 등을 누릴 수 없게 만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노동력의 불완전 사용으로 인한 낭비를 가져오는 요인이 됩니다. 실업과 경제 상황과의 관계를 수치로 나타낼 때 실업률을 사용합니다. 실업률은 한 나라 안의 실업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한 것입니다. 실업자를 정의하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전체 인구 중에서 15세 이상의 인구를 계산하는데 이들을 노동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15세 이상이지만 군인, 수감자, 전투경찰 등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노동가능 인구는 다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인 경제활동 인구와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됩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일할 의사가 있고 직장을 구한 취업자와 일할 의사가 있고 취업이 되면 당장이라도 일할 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로 구분됩니다. 실업률은 15세 이상 노동가능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업률은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말하지만 물가가 몇 % 이상 올라야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호황일 때는 인플레이션, 불황일 때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경기 불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호황 속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집니다. 가격이 오르려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줄어야 합니다. 수요가 증대되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원자재 등의 비용 상승이 총공급을 감소시키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통화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면 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총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총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화는 중앙은행이 장기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통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알아보면 실물 자산 소유자들은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만 봉급 생활자나 금융 자산 소유자들은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의 하락은 가계의 저축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게 됩니다. 무역에 있어서는 국내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 무역 수지가 악화하게 됩니다. 무역. 외국과의 무역이 전혀 없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원유를 수입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 삶이 지금보다 훨씬 불편해지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과의 무역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경제활동입니다. 이처럼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국가 간의 모든 거래를 무역이라고 합니다. 무역은 각 나라의 자연환경과 부존자원의 차이, 기술 수준의 차이, 상품에 대한 수요의 차이, 각 상품에 대한 선호도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무역은 자국의 자원 및 기술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재화와 서비스의 다양한 선택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국내 산업은 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며 외국 경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커지면서 국내 경제 정책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하여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국제거래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동의 규범이 추진되고 세계무역기구가 주도하는 자유무역의 확대, 다국적 기업의 활동 증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제 교역량과 거래하는 상품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고 있고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국가 기업 간의 무한 경쟁과 아울러 상호 협력이 증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1995년에 출범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기구입니다. 세계무역 분쟁 조정,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군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해 회원국의 무역 관련법 제도 관행 등을 제고를 통해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WTO의 출범 목적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 환경 기반의 조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에서 국가의 역할에 따라서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구분합니다. 자유무역주의란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각국이 비교 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 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 및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밖에도 자유무역을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 생산 유발 효과, 고용 및 소득 유발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합니다. 보호무역주의는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독일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상으로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 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해밀턴은 영국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보호무역 정책을 주장하였고 독일의 리스트는 자국의 유치산업이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유치산업 보호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대부분 후진국에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을 통해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의 임금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도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고용 안정, 국가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환율. 미국에 가서 우리 돈 3,500원을 낸다면 어떤 상점 주인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과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자국 화폐를 다른 나라의 화폐로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국가 간의 거래에 있어서 화폐의 교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때 자국 화폐와 타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 합니다. 원화를 얼마만큼 주고 달러와 교환할 것인지 일본의 엔화를 얼마의 유로화로 교환할 것인지는 모두 환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 1달러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을 환율로 정의합니다. 1달러와 1,000원이 교환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1,000원입니다. 1달러와 1,200원이 교환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이 됩니다. 이처럼 환율이 오르면 1달러를 얻기 위해 필요한 원화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승 원화 가치 하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환율 제도는 크게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로 구분됩니다. 고정환율 제도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환율을 일정 수준에 고정시키는 제도입니다. 변동환율 제도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변동환율 제도는 외화의 수요 공급에 따라 환율이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 공급이 많아지면 달러 가치가 내려갈 것이고 원달러 환율은 내려갑니다. 물론 달러 수요가 많아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은 올라갑니다.